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2025년이 되면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차 안에서 부족한 잠을 자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출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SF 영화가 현실이 될 거라는 기대감,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2026년 대한민국의 도로 위 풍경은 어떤가요? 여전히 꽉 막힌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에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자율주행 장밋빛 미래는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보고서와 팩트체크를 통해 한국 자율주행의 진짜 현주소와 우리가 몰랐던 반전 드라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IT 강국 코리아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까지.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탈 차가 어떻게 바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가장 아픈 부분부터 건드려 봐야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한국은 인터넷도 빠르고 스마트폰도 잘 만드니까 자율주행도 세계 최고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을 열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약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미국의 웨이모나 중국의 바이두는 이미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로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데이터라는 기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AI가 운전을 배우려면 수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한데 테슬라나 웨이모가 전 세계를 누비며 데이터를 쓸어 담을 때 우리는 하드웨어, 즉 차는 잘 만들지만 그 뇌가 될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는 확실히 추격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레벨 3 자율주행차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2025년이면 제네시스, G90 같은 차들이 고속도로를 혼자 달릴 거라 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대차그룹조차 레벨 3 기술인 HDP 탑재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멈춰 선 겁니다. 시속 80km, 100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제조사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완벽한 검증을 위해 시간을 쏟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제 레벨 3가 진짜 대중화되는 시점을 2035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10년이나 더 걸린다는 이야기죠. 개인 승용차에서 손을 놓는 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안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자율주행차는 기계니까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말 믿으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사고 데이터는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 6건에 불과했던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2025년 기준 누적 40건을 넘어서며 8배나 폭증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작년 수원 ITS 총회 기간에 발생했던 자율주행 버스 추돌 사고 기억하시나요? 복잡한 도심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이런 돌발 상황은 여전히 AI에게도 공포의 대상입니다. 기계가 완벽할 거라는 믿음, 지금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자율주행은 망했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개인 승용차라는 레드오션 대신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자율주행의 핵심입니다. 내가 비싼 돈 주고 자율주행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타는 버스가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거죠. 이미 서울 상암동이나 세종시, 제주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만든 자율주행 셔틀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서울 합정에서 동대문을 잇는 심야 노선 타보신 분 계신가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버스는 단순한 기술 과시용이 아닙니다. 새벽에 출근하는 환경미화원분들, 경비원분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고 있죠. 운전기사 구하기 힘든 심야 시간에 자율주행 기술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인간을 돕는 가장 따뜻한 사례가 아닐까요? 2026년 현재 이 새벽 동행 버스는 노선을 더 확장하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 쪽은 더 흥미진진합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걸 군집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인구 감소로 화물 기사님들이 부족해지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선두 차량 한 대만 사람이 운전하고 뒤따르는 트럭들은 자율주행으로 따라가는 기술이 실증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셈이죠. 화려한 승용차보다 투박한 트럭에서 자율주행은 더 빠르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시대가 오면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운전도 안 했는데 내 보험료가 오르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과 원격 제어 책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자율주행 AI 학습을 위해 영상 원본을 쓸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등 2027년 상용화 목표를 위해 법적인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앞으로 1년에서 3년 단기적인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당장 대리점 가서 자율주행차를 사게 되진 않을 겁니다. 대신 강남, 청계천 같은 시범지구에서 앱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호출해서 타보는 경험은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소유하는 자동차에서 이동하는 서비스로서의 자율주행, 즉 마스가 우리 삶에 먼저 스며들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건 아니지만 서울 도심에서는 꽤 쓸만한 이동수단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멀리 2030년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테슬라나 엔비디아 출신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 자동차는 기름으로 가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리는 거대한 컴퓨터, 즉 SDV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에는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진짜 배기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때가 되면 차 안은 움직이는 영화관이 되거나 움직이는 사무실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식민지 문제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만약 우리 도로의 모든 데이터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서버로 넘어간다면 우리의 안방 지도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기업들이 자체적인 정밀 지도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미래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니까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자율주행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숨고르기 구간에 와 있습니다. 무조건 세계 최초 타이틀에 목매던 과거에서 벗어나 서울시의 심야 버스처럼 시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곳부터 채워나가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율주행은 단순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도시의 혈관을 바꾸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다져가는 지금의 과정이 저는 오히려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의 자율주행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타보신 경험이 있거나 도로 위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자율주행차를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생생한 목격담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